방송의 폐단을 이사하실 때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EBS가 김용이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을 키운 게 EBS에서 출발한 겁니다. 지금도 제가 원광대 가면 가면요, 김도월 하면은 도월 하면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어요. 방송이 좀 폐단이죠. 하나의 철학적 괴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방송사가.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조영근 이사님 좀 더 부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전북의 전주 출신이거든요. 제가 뉴라이트 운동할 때부터 알아가지고 2년 10년 넘죠. 한 15년 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합니다. 가치관을 이렇게 하는 게요. 그리고 또 이 민노총 정교조 이 교사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겁을 내지 않습니까? 벌벌벌벌 하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식인들이 겁을 내서 타치하지 않는 정교조 문제, 민노총 문제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아주 박사급적인 그래서 전국에 지금 발표를 하고 다니세요.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또 이번에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우익 인사 중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그 애국심이 전주에 계시지만 그 애국심은 다른 사람한테 표적금 정권 바뀌면 표적금 받아야 됩니다. 우리 박수. 그래서 지난번 제주 4.3 사건 때도 토론자로 제가 옆으로 모시고 굉장히 귀하신 분이고, 그리고 어떤 이런 편견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자기 애국심으로 이 나라를 구하겠다 해가지고 저하고 짝짝꿍이 많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형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혹은 주어지면 조금 더 지난 2017년 대선이 어떤 식으로 치러졌는지를 제가 아주 낱낱이 여러분들께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 있죠? 거기에 최근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을 해산해달라, 민주당을 해산해달라 이런 경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청원은 180몇만, 민주당 청원 해산은 35만 이랬대지요. 그런데 제가 그 청와대, 이 문재인의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분석을 해봤어요. 저는 IT 사업 전문가고요. 제가 리눅스 웹 서버를 만들고 SCO 유닉스 서버를 만들고 그런 거 다 하던 사업가입니다. IT 출신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 녀석들이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때 그거를 초등학생 아들들이 그 표딱지를 들고 우리 집 대문 앞에 붙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이 교육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된다. 제 사업 다 포기하고 교육을 바로잡겠다고 제가 시민동으로 그때부터 뛰어서 11년째 지금 뛰고 있습니다. 11년째. 그런데요, 여러분 얼굴 하나에 주민등록부 하나입니다. 주민등록번호 하나당 얼굴 둘을 가지면 그건 귀신입니다. 맞죠? 그런데 청와대 게시판은요, 귀신들만 있어요. 왠 줄 알아요? 거기에는요, 네이버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면 청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네이버 아이디가 7개 있어요. 제가 7번 청원해요, 한 게시판에. 제가 구글 아이디가 5개가 있거든요. 구글 아이디가 있으면 구글 아이디별로 또 같은 청원에 또 청원을 해요. 그럼 12번 하지요?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으면 또 청원해요. 트위터 아이디가 있으면 또 청원해. 페이스북 아이디가 있으면 또 청원해. 저거 180만인지 18만인지 18,000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귀신 게시판이에요, 귀신 게시판. 그런 쓰레기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청와대는 쓰레기 합치장인 거지. 대한민국을 디지털 강국을 만들어 놓고 주민등록번호 하나당 한 번 서명해야 이게 서명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1000명만 해도 진실된 서명이에요. 한 사람당 한 명 할 때. 근데 한 사람이 10번 했는지 20번 했는지 100번 했는지 그걸 공개를 안 하면 그거는 디지털 강국 입장에서 너무너무 창피한 사건입니다. 저 쓰레기 게시판을 운영하는 저곳은 어디라고요?
아니 쓰레기 합치장이니까 무슨 청와대라고 지금 뭘 교육을 어떻게 받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쓰레기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저것은 어디라고요? 쓰레기 합치장. 또 청와대라고 그러네. 쓰레기 합치장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따라서 합시다. 쓰레기 합치장. 쓰레기 합치장. 그렇지. 쓰레기 게시판이에요. 쓰레기 게시판. 세상에 부끄러워서 제가 도저히 그 IT 사업을 했던 저로서는 정말 부끄러워서 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볼 수가 없어요. 저거요. 저런 거는 선동입니다. 18만 명이 했는지 18,000명이 했는지 모르는 일인데 180만 명이 서명했다고 하는 거 선동이죠. 그 선동은 누가 하냐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합치장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또 청와대라고 그래요. 아, 정말. 쓰레기 합치장이라고 실컷 얘기했잖아. 국민청원 게시판이 쓰레기 게시판이라고 그랬죠? 네. 쓰레기 게시판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쓰레기 합치장. 그렇지, 이제 교육이 좀 됐네, 이제. 그 청와대 아니에요. 청와대는 그런 쓰레기 합치장 아니에요. 청와대는 저기는 쓰레기 합치장이에요.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어떤 청원을 하고 싶어도 여기에 네이버 아이디가 자기가 가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청원을 7명 중에 1명이나 하려나? 그죠? 10명 중에 1명이나. 그러니까 30만, 민주당 해산하라는 30만은 실제로는 세어보면 300만인지 400만인지 더 넘을 수도 있어요. 그게 민심입니다.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요, 어떤 언론정보학자께서 글을 문화일보에 최근에 글을 한 편 써주셨는데,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큰 냄비 솥에다가 설렁탕을 끓입니다. 설렁탕 아니 국밥을 맛있는 국밥을 끓이는데 아주 큰 국밥 솥에 국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단지 짠지는 이만한 숟가락으로 딱 한 숟갈만 떠가지고 입에다 넣어 먹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야 아는 거. 그러니까 5천만 명을 다 물어봐도 1000명한테만 물어봐도 여론은 정확한 거예요. 여론조사는 정확한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론조사는 정확한데 그 숟가락에 설탕이 묻어 있으면 딱 떠가지고 물으면 달아요 써요? 소금이 묻어 있으면 짜요 달아요? 그렇지. 여론조사가 그렇다는 거야. 여론조사는 깨끗한 숟가락으로 한 숟갈 딱 떠먹어봐야 아는 거지. 그 숟가락에 설탕이 묻어 있거나 소금이 묻어 있으면 여론조사는 틀린 거예요.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는 설탕도 묻혔다 소금도 묻혔다 고춧가루도 묻혔다 지가 쪽쪽 빨아먹었다가 여론조사하고 막 그래. 그래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가지고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교육이 잘 되네요 오늘. 예. 교육이 아주 잘 돼요 이제. 예. 자, 드루킹 얘기로 가겠습니다. 이 2017년 5월 9일 대선은 무효라고 제가 했는데 왜 무효냐면 여론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한애국당 당원이 다 와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 장소도 좁지. 어떤 사람은 속히로 가야지. 어떤 사람은 돼지밥 먹이러 가야지. 그죠? 다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대표되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다 올 필요도 없어. 유튜브로 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여론은 과거에는 광장을 통해서 여론이 조성이 됐는데 이렇게 손바닥에 스마트폰이 다 있고 난 뒤로는 이걸로 신문도 보고 까똑도 보고 그죠? 이걸로 여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네이버에서 이제 뉴스를 제공을 하는데 구글은 전 세계적인 업체 구글은요 바탕화면이 아무것도 없고 검색창만 있어요. 아시죠? 뉴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이버는 뉴스를 제공하죠. 근데 네이버에 기자가 있을까요? 신문 기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이버는 검색 사이트야. 신문 기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신문 기자 제일 많은 신문 회사가 어딜까요? 조선일보지. 당연히 제일 구독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경제신문, 뭐 신문사가 수십 개, 뭐 수백 개 신문사가 있는데 기자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네이버에는 단 한 명의 기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신문사 기자들이 쓴 기사를
링크를 걸어.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를 보는데요. 대한민국의 그 네티즌들, 전 세계 네티즌들이요. 댓글을 읽어요. 댓글을 읽는데 미국의 그 과학 전문지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제공을 하는데 과학 전문지니까 과학 전문지 기자는 박사예요. 과학 박사. 이 과학 박사가 오존층의 문제에 대해서 쫙 풀어서 기사를 씁니다. 그런데 독자는 과학자는커녕 물리학 교과서도 안 본 사람이야. 일반 시민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 정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과학 전문 기자가 쓴 기사를 보고 댓글에다가 참 이 기사가 참 정확하게 맞네. 자기는 난 놓고 기억자밖에 모르면서 기사를 평가를 해요. 또 어떤 네티즌은 야, 이 기사가 말이야 사실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미국의 시민들이 말이죠. 어떻게 기사를 읽고 댓글을 읽고 그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가 봤더니 댓글을 더 믿더라고 말이에요. 댓글을 보고 과학적 사실을 인지하더라고 말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신문사에서 댓글을 없애버렸어요. 댓글 정책을 없애버렸어요. 야, 큰일 났다. 이렇구나. 미국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 댓글을 보고 왜 댓글을 읽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국민의 84%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기사를 쫙 읽으면 기사 내용을 알긴 알겠어. 근데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댓글 한마디를 쓰면 그 댓글을 보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댓글을 보고 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댓글이 신문 기사마다 쭉쭉쭉쭉쭉 올라와요. 어떤 기사에는 댓글이 10,000개도 달려요. 어떤 기사에는 1,000개밖에 안 달려. 어떤 기사에는 2개만 달려. 어떤 기사에는 댓글이 하나도 없기도 해. 그 댓글이 수도 없이 많이 달리기도 해. 그런데 그 네이버에서는 댓글을 갖다가 어떻게 보여주냐면 댓글을 보고 좋아요를 많이 누른 사람, 또 그 댓글에 싫어요를 누른 거 해갖고 좋아요 빼기 싫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1000, 싫어요 100 그러면 1000 빼기 100 그러면 900이잖아요. 그 숫자가 높은 순서대로 보여줘요. 그게 베스트 댓글이라고 해요. 이것을 김경수 지사인지 국회의원인지 드루킹 괴수인지 김경수라는 사람이 알아. 그리고 드루킹 김동원이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됐다. 대선 때 이 댓글을 남이 쓴 댓글을 좋아요 눌러가지고 올리자. 그래가지고 그 2390개의 남의 아이디를 150개의 휴대전화에다가 다 입력을 했고 자동으로 그 짓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100번 순식간 가서 1번 아이디 패스워드 좌표가 그거 좌표를 딱 찍어주면 좋아요 눌러버리는 거죠. 어떤 글을 눌렀느냐? 안철수 아세요? 안철수? 알아요? 안철수가 IT 사업가고요. 안철수 백신이라고 의사가 사람 고치는 의사가 컴퓨터를 고치겠다고 백신이라는 프로그램을 컴퓨터 백신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저도 그때 IT 사업을 해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서 사업을 안 하고 여기에서 사업을 했으면 저도 네이버나 다음 정도 만들었을 만큼 제가 직원 규모도 있고 그런 IT 전문가입니다. 사업을 해봤었습니다. 잘 알죠. 그 안철수가 대선 후보로 지난 2년 전에 나왔잖아요. 그때 장애인 예산을 GDP 대비, 국가 예산 대비가 아니에요. GDP 대비 2%, 그러니까 30에서 40조 정도 되는 엄청난 예산을 앉아요? 유튜브에 머리가 잘립니까 제가? 네. 앉으라고 합니다. 예. 자, 안철수가 GDP 대비 장애인 예산을 2%를 세우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댓글에 장애인 1급 아들, 정말 1급 아들이면 장애 1급이라고 하는 거는 사지 중에 하나가 없거나 둘 다 없거나, 그죠? 장애 1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네, 장애 1급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안철수 후보님 고맙습니다. 그 공약 꼭 지켜주세요. 띄어쓰기 하나도 않고 글을 한마디 썼어요. 그것도 네이버 아이디 가입하고 10년 만인지 15년 만인지 처음으로 그 글을 한번 썼어요. 댓글을. 그 글은 사람들이 읽고 맞다 장애인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해야 되는 댓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눌러갖고 베스트 댓글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좋아해요. 안철수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그거를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이 봅니다. 그걸 보고 그 댓글을 가서 좌표를 찍어주면 싫어요. 91번이나 눌렀어. 그래가지고 그 댓글이 저 뒤로 내려가 버렸어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런 댓글이 하나 그렇게 작업한 게 하나예요. 하루에 그 댓글을 3,006개를 작업을 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댓글을 다 조작한 거예요. 그러면 막걸리 집에서도 선거 얘기 안 해요. 요즘 잘. 식당에서 안 해. 가족들끼리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네이버 신문 보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 표를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댓글을 조작한 것은 여론을 조작한 거 맞죠? 예. 여론을 조작한 것은 민심을 조작한 거 맞죠? 예. 민심을 조작하면 천벌 받아요, 안 받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어디라고? 아, 교육 잘 받으셨네. 예. 1시간 할 거 15분에 끝내버렸네. 아. 저기가 어디라고요? 저기가 뭘 조작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민심을 조작하고 댓글을 조작한 겁니다. 조작한 거예요. 조작. 선거법을 안 고쳐도 헌법을 안 고쳐도 아무것도 손대지 않아도 저거 처벌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실을 문재인 지지자 최모 씨라는 사람이 저만큼 컴퓨터를 잘한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2017년 3월에 IT 전문가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인터넷 댓글이 이상하다. 누가 조작하는 것 같아. 대규모로 조작하는 것 같아. 낌새를 차립니다. 그래가지고 2주일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경기도 파주를 딱 찍습니다. 느릅나무 출판사를 찍습니다. 거기에서 대규모 불법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A4 용지에다가 제가 방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A4 용지에다가 4페이지를 적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신고를 받고 그거를 언론에 퍼뜨렸으면 대선 못 치릅니다. 선거 연기합니다. 그렇게 여론이 조작됐는데 선거 치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신고한 걸 가지고 만지작거립니다. 자기들이 해결도 못할 거면서. 그리고 5월 5일 날 검찰에 넘깁니다. 5월 5일에 검찰이 넘깁니다. 선거가 언제예요? 5월 9일. 검찰이 딱 그걸 보고 아무 말 안 해. 선거 끝날 때까지. 선거 끝나고도 아무 말 안 해. 1년 다 되도록 아무 말 안 해. 그리고 무혐의 처분합니다. 저는요, 이 공권력이 말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이 대선 무효를 봐준 겁니다. 이거 용서할 수 없어요. 이건요, 우리가 정권 가져와서 제1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검찰 왜 이런 정확한 신고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대선 무효 삼으려면 그거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선거 전에 그거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광장에 모이는 게.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2017년 4월달 5월달에 있었던 거 요약 다 했어요. 하루에 3,000개가 넘는 댓글을 조작했다고 했죠. 하루에 254개의 신문기사에 딸린 댓글 3,006개를 조작을 해서 평균 내보니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를 선거 기간 동안 1800만 번을 했다고. 1800만 번을 세상에 말이죠. 그런데 자 2017년 대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 2017년 예. 그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선거가 2012년이죠. 예. 그때 선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밥도 못 드실 거야. 아무도 몰라.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자유한국당도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2012년 선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국정원 여직원이 뭐 송파 어디 오피스텔에서 댓글 달아가지고 난리 난 적 있었죠. 예. 그때가 2012년 맞죠. 예. 그래가지고 그 좌파놈들이 말이죠, 대통령 이름을 박근혜를 박균네 그래서 불렀어요. 바뀌었다고 대통령 바뀌었다고. 국정원 직원이 댓글 몇 개 달아서 바뀌었다고. 그때 단 댓글 숫자가 불법 댓글 숫자가 300개가 안 돼. 5년 후에 얘들이 그렇게 댓글 손댄 게 142만 개 손댔어요. 142만 개. 국정원 직원 300개. 비교가 돼요? 300개하고 100만 개하고 비교가 돼요? 안 되죠? 좋아요, 싫어요 누른 건수가 8,800만 개. 비교가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하려면 2012년 거를 같이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2012년도에요. 민주당 의원은 그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일어난 오피스텔을 감금을 하고 짜장면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를 봉쇄를 해버렸죠. 기억나시죠? 예. 그때 무슨 짓을 민주당은 벌였냐면요, 조한기라는 사람이 불법 SNS 지원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공무원 17명이 개입이 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그래가지고 여의도에 가면 신동엽 빌딩이라고 있어요. 신동엽 빌딩 한 층을 다 써서 컴퓨터 90대를 갖다 놓고 거기서 댓글 작업을 했어요. 그거를 우리는 몰랐어요. 2014년도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그게 불법이다 그렇게 판결을 내려서 알아요. 선거 다 끝나고. 그죠? 그리고 그 조한기가 사실은 벌금 징역 훨씬 많이 살아야 되는데 90만 원밖에 안 때려. 세상에. 그리고 그 사람이 100만 원을 안 넘었기 때문에 충남 서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때 문재인이 죄송합니다. 쓰레기 하치장 주인이 후원회장이 돼. 후원회장. 후원회장이 돼. 그러면 조한기하고 저 하치장 주인하고 무슨 관계예요? 공범? 그렇고 그런 관계. 공범이에요. 공범이에요. 그런데 2017년 대선 때 그 조한기는 국회에 떨어졌어요. 또 2017년 대선 때 또 SNS 지원단장으로 또 불러. 조한기를. 그리고 자기가 청와대 차지하고 간 뒤에 그 조한기를 뭘로 데려가냐면 탁현민 알아요? 탁현민? 그런 행정관도 이렇게 잘 알아요 이분들은. 탁현민의 상사 의전비서관으로 조한기를 앉혀요. 그러면 2012년 무슨 짓을 했는지 공범관계인지 딱 나오죠. 나오죠. 지금 조한기는 저 쓰레기 하치장 제1부속실장이에요. 자, 그렇고 그런 관계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2014년도에 2017년도에 방송을 하는데 뉴스타파에서 방송을 했어. 세상에 뉴스타파가 어떤 매체라고. 그죠? 응. 그런데 그 뉴스타파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안 거야. 우파들은 그런 것도 몰랐어요. 세상에. 그게 여론조작, 드루킹 여론조작에 저번 2012년부터 거슬러서 설명했죠. 그리고 2017년도에는 그런 일을 했어요. 댓글을 조작을 했어요. 댓글을. 그런데 이 10만 건의 범죄 일지를 보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그 컴퓨터 공학자의 그 사람이 공학도 컴퓨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공학도예요.
분석을 쫙 해보고 안철수가 최대의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지난 대선 때 안철수하고 문재인하고 3% 차이. 엎치락뒤치락 그랬죠? 엎치락뒤치락 그랬어요. 그런데 드루킹 댓글 조작단들이 딱 개입이 돼가지고 하루에 3,000개 댓글 하나당 수십 개 어떤 건 1,500개 좋아요 싫어요를 눌러갖고 문재인을 비판하는 댓글은 싫어요 저 뒤로 보내버려. 문재인을 칭찬하는 댓글은 좋아요 눌러갖고 위로 올려버려. 이름하여 베스트 댓글을 만드는 거지. 안철수를 좋아하는 댓글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이제 잘하네. 싫어요. 여러분들 드루킹 할 수 있어 이제. 예? 딱 보면 아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거를 대선 기간 내내 그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그걸 선관위에 신고했는데 무시한 거예요. 검찰도 무시한 거예요. 그렇게 대선이 치러졌는데 그 대선이 정상입니까? 아니요. 대선이 정상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왜 뉴스에 안 나옵니까? 그래서 허익범 특검이 이제 도입이 됐죠. 자유한국당이 잘한 것도 있어. 그 특검을 도입한 거. 허익범 특검이 도입이 돼가지고 특검이 막 물어요. 막 물어가지고 김경수와 김동원의 관계를 이제 조사를 합니다. 가지고 시켰어 안 시켰어. 그러니까 김경수가 거짓말을 계속 하다가 내가 그 자리에 가긴 갔었다. 드루킹 그 킹크랩 시연하는 자리 갔는데 안 봤다. 네? 입만 열면 거짓말. 어디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야, 그렇지. 예.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입만 열면 뭐 청년들 취직 안 된다고 그러는데 취직 잘 된다고 그러고, 그죠? 경기 안 돌아가는데 잘 돌아가고, 그죠? 저기 북한에서 바르사체라고 들었다? 바르사체? 바르사체예요? 미사일이에요? 발사체예요? 미사일 발음도 못해가지고 바르사체 그러고 있고. 입만 열면 그렇습니다. 왜? 댓글을 조작을 했거든. 민심을 조작했거든. 여론을 조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조작으로 이렇게 되면요, 그거를 계속 조작을 해야 돼. 누가 그걸 했냐? 김일성이 그랬어요. 지 이름이 김성주야. 그리고 중국 공산당 주전자 당번이야. 원래 김성주 출신이요. 교수님 그렇죠? 동북 항일연군 이등병 아닙니까? 김성주가. 그리고 소련군 뭐 장교 했습니까? 소련군 장교? 네, 소련군에서 뭐 했대요? 대위? 예. 그런데 그 소련군 대위 시절에 살았던 집이 저 연해주, 러시아 연해주에 가면 있어요. 우스리스크라고 고려인 강제 이주가 시작됐던 라즈돌리노의 역 근처에 가면 우스리스크 그거 있어요. 제가 그 김성주가 살았던 집을 가봤는데 그 집이 이렇게 아주 허름하게 거의 쓰러져 가게 생겼는데요. 그 집에 가보니까 거기서 김유라가 태어났답니다. 김유라가 누구예요? 김유라가 누군지 모르시죠? 김정일의 본 이름이에요. 그게 소련식 이름이에요. 그 소련에서 태어나서 유라. 그 김유라. 그런데 백두혈통이래. 백두혈통 아닙니다. 러시아 혈통입니다. 그거. 김정일이 러시아 혈통이고, 그죠? 김정은이는 백두혈통이니까 그러면 지혜비지가 러시아 혈통인데 그것도 당연히 러시아 혈통이지. 그렇지, 어떻게 그게 백두혈통이야? 그거 입만 열면 거짓말. 김일성이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데요. 지 이름이 김성주인데 진짜 독립운동가 김일성 이름 딴 거 거짓말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김성주가 김일성 행세를 하려니까 북한 사람들이 보고 너무 젊은데 김일성 독립운동가 김경천 장군님 너무 젊은데 이상한데, 그러니까 또 거짓말. 한 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요 3대까지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북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렇지. 예. 같은 종족이에요. 거기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조작입니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진솔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감시하고 돌아다녀야 돼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기 때문에. 자, 다시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돌아와서요. 그렇게 제가 2017년 4월과 5월을 짚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도 짚어드렸죠. 국정원 댓글에 비하면 그때 당시에 문재인의 불법 대선단은 90명이었다. 신동의 빌딩 한 층을 썼다. 나중에 불법으로 판정받았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2017년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2018년 얘기해드릴게요. 2018년에